자, 영재학교 5개 영재학교 연합문제 오늘 그 두 번째 시간으로 다섯 번째 문제부터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로 서둘러서 하지 마십시오. 천천히 차분하게 하고 문제 왜 저런 것이 주어졌을까 고민 생각하면서 차분하게 읽어야 됩니다. 자, 볼까요? 300 이하의 소수를 나열한 것이다. 나열했어요. 그러면 어떤 특별한 계산보다도 이 나열한 소수를 이용해서 풀이를 하고 해석하라는 얘기예요. 자, 소수 2, 3, 5, 7 쭉 해서 300 이하의 소수를 죄다 나열했습니다. 자, 다시 PQR에 대해서는 이와 같을 수도 있고요. 그때 N이라고 하는 수를 3개의 소수 PQR에 곱으로 만들어졌는데 PQR이 같을 수도 있습니다. 그 곱의 값이 1000 이하입니다. 첫 번째 물음은 이 n을 나타내는 세 개의 소인수의 합이 가장 크게 되는 이 라지 n 이 수가 뭐냐? 이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자, 이걸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알고 있어야 되는 내용이 있습니다. 곱이 일정할 때 합이 일정할 때 곱 사이의 관계입니다. 자, 여러분 반비례 곡선이라는 걸 배웠죠? 중학교 1학년인가를 알고 있습니다. y equal x분의 1이라고 하는 거예요. x분의 k라고 해볼까요? x분의 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것은 xy 곱이 n으로 일정, 곱이 일정한 것은 이런 반비례 곡선입니다. 그 다음에 합이 일정한 것, x 플러스 y equal q라고 해볼까요? 그럼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 되는 직선이기 때문에 Q는 바로 여기 Y절편이에요. 따라서 곱이 일정할 때 그 합이 커지도록 하려면요. 되도록이면 위로 올라가면 되니까 요 점에 XY 간격이 벌어지면 돼요. XY 사이 간격이 벌어지게 하면 되고 작게 되려면 XY가 되도록이면 가까이 인접하면 됩니다. 이것이 이 문제 푸는데 핵심입니다. 따라서 P, Q, R 곱해서 N이라는 수를 만들었는데 그 합이 크게 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n도 큰 값을 찾되 PQR은 되도록이면 멀리 넓게 퍼지도록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풀이를 할 것인데 도대체 어떻게 할 것인가? 가장 멀리 밖으로 퍼지는 경우를 하기 이전에 이 1000을 왜 줬을까? 자, n이라는 값이 소수 P와 Q와 R의 곱인데 1000 이하라고 했습니다. 1000은 10의 세제곱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니? PQR이 몽땅 다 10보다 작다면 곱해서 1000보다 작아지는데 몽땅 10보다 크면은 곱해서 1000보다 커져 버립니다. 이 사실로부터 제일 작은 놈 P는요. 10보다 크게 나오면 안 돼요.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사실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근데 나는 소수였기 때문에 따라서 P가 될 수 있는 값은 접해서 2든지 3이든지 5이든지 7이면 됩니다. 자, 그리고 또 뭐라 그랬어요? 가장 넓게 퍼지면 되니까 P가 2일 때에 PQR의 합이 최대가 되는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경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P가 2라고 해보겠습니다. 사실 그냥 해도 되는데 그 다음을 위해서 여러분께 이 원리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n이라는 값은 2 곱하기 q 곱하기 r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요? 1000보다 작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q 곱하기 r의 값이 500보다 작습. 그래 또 이렇게 됐네. 그리고 500이라고 하는 것은요. 20조 소수를 잘 관찰해 보세요. 23의 제곱을 구하면 500보다 커요. 19의 제곱을 구하면 20의 제곱 400보다 작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되고요. 이와 같이 되도록 했다면 나는 23의 제곱보다는 작기 때문에 둘 다 23보다 클 수는 없습니다. 23보다 작은 것이 반드시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네. 그런 식으로 관찰해서 지금 뭔가 찾아내는 겁니까? 예, Q는 23보다는 19부터 가능합니다. 예, 가능한 Q 값은요. 그런데 또 뭐라 그랬어요?
되도록이면 멀리 퍼지도록 만들려고 그랬죠. 멀리 퍼지도록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 조금 이제 불을 지어볼까요? 예, 이와 같이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P가 2, 3, 5, 7을 다 확인해야 되는데 최대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멀리 퍼져야 되니까 P를 작은 거, 저 이쪽으로 밀어내버린 거예요. 그럼 이와 같은 식으로 하였더니 QR의 값은요 5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고요. 또 이와 같은 식으로 했더니 Q라고 하는 값이 아까 어떻게 나왔죠? 19보다 작거나 같은 놈입니다. 그런 것 중에서 제일 멀리 밑으로 밀어버리면 Q를 2로 놓으면 돼요. 왜? QR 제일 넓게 퍼지면 되니까. 그럼 이와 같이 되었을 때 곱해서 500보다 작거나 같게 되는 수를 표에서 찾습니다. 2 곱하기 250 하면 500인데 소수표에서 봤더니 25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여기 있네. 따라서 이와 같을 때는 R이라는 값을 되도록 큰 쪽을 쳐야 되는 241이라고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가급적으로 N 값은 크게 500 가까이 오도록 만들었죠. 그죠? 그리고 QR은 쭉 옆으로 퍼지도록 했습니다. 끝났습니다. 따라서 P가 2가 되었을 때는 Q도 2가 되고요. 그리고 R도 241일 때 내가 가장 큰 최대가 되었고 이와 같을 때 N의 값은 2 곱하기 2 곱하기 241로 하면 되니까 964입니다. 옳지 됐어요. 그런데 이미 1000 가까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다른 거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3이나 5나 7일 때 하면은 최대가 되는 경우 찾아보면은 이것보다 더 작은 값이고 N 값도 더 작아져 버릴 거예요. 그래서 3, 5, 7일 때는 각각 여러분이 확인하는 것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좀 어렵죠? 오히려 기하 문제 푸는 것보다 이 대수 문제, 이 수에 대한 수와 식에 대한 문제가 더 어렵습니다. 자, 어떻게 했는가? 다시 한번 매우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세 수를 곱해서 1000 이하가 되도록 했다면 이 세 수 몽땅 다 10보다 크다면 곱해서 1000보다 커져 버리기 때문에 제일 작은 수는 10보다 작거나 같아요. 그러면 P가 될 수 있는 건 이런 값인데 앞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곱이 N으로 주어져 있을 때 합을 크게 하려면 크게 멀리 퍼뜨리면 되기 때문에 제일 작은 놈일 때 N이 최대가 나올 것이다 라고 일단 추측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Q도 그런 식으로 찾아냅니다. 그리고 제일 크게 500에 가까이 오도록 R 값을 찾아냈더니 내가 최대이고 그때 N 값은 이렇게 되었습니다 라고 하면 돼요. 근데 혹시 3일 때 또 다른 것이 있을 수도 있어요. 5일 때, 7일 때도 각각 최대가 돼서 N을 구해보면 이것보다 작게 나오고 합도 더 작게 나올 겁니다. 그 과정은 제가 생략하겠습니다. 자, 1번 해결됐나요? N의 값은 964였습니다. 그 다음에 2번은 제일 큰 소인수 R과 제일 작은 소인수 P의 차이가 4 이하입니다. 그렇게 되는 N의 값 중에서 가장 큰 것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N의 값 중 가장 큰 거예요. 그러면 이와 같은 거 어떻게 찾니? 되도록이면 RP를 큰 거 찾으면 되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는 R-P가 4 이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N의 값은 P 곱하기 Q 곱하기 R의 값인데 1000 이하라고 했습니다. 되도록이면 N이 큰 걸 찾으라고 했기 때문에 P도 R도 Q도 큰 걸 찾으면 되네. 그런데 이 중에서 P는 이미 앞서 확인했죠. 10보다 작거나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소인수 중에 제일 큰 값은 7입니다. 그러네. 설명하시려고 그러면 말로 이걸 쭉 하면 돼요. 그럼 P가 7이다. 요 차이를 4 맞네. 오케이. 그러면 R 4인 거 없으면 그다음 또 밀어내야 돼요. R의 값은 11인 것을 확인했고요. 그럼 제일 큰 걸 찾으라 그랬기 때문에 Q를 이 사이에서 제일 큰 걸 찾으면 되니까는 Q 값을 11로 하면 됩니다. 따라서 저 조건을 줬을 때
n의 값 중 가장 큰 것은 7 곱하기 11 곱하기 11이고 그냥 놔도 상관없고 계산해 주면요 847이라고 이렇게 구해질 거예요. 오, 예. 그런데 이건 뭔가 하면 여러분이 소인수분해 이런 것을 할 때 분명히 교과서를 보면 이런 식으로 놓은 표를 많이 봤을 거예요. 그걸 놓고 하루 종일 관찰해야 됩니다. 이런 성질이 있네, 저런 성질이 있네.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창의적인 풀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풀이를 볼까요? 제일 작은 소인수 P가 5 이상입니다. 그렇게 되도록 하는 n의 개수는 몇 개입니까? 라고 물었어요. P가 5 이상입니다. 그런데 이미 앞서 확인했기 때문에 P 값이 10보다 크면 안 됐어요. 가능한 P의 값은 저 소수표를 봤더니 5하고 7 두 가지뿐입니다. 그리고 PQR을 곱한 n의 값은요 계속 반복되죠. 나는 10보다 작은, 1000보다 작거나 같습니다. 자, 모두 구하라고 했어요. 이때 제일 좋은 아이디어는요 체계적으로 계산하고 셈을 하기 위해서 표를 그리는 것이 제일 좋아요. 자, P가 5일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Q가 7일 때가 있습니다. 점점 크게 할수록 내가 1000이기 때문에 가지수가 작아질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Q 값은 몇 가지가 나오는가 찾아내고 R의 값이 몇 가지인가를 찾아내면 됩니다.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풀이한 거예요. 자, 내가 5였다고 합시다. 내가 5라고 하면요. QR의 곱은 어떻게 돼야 됩니까? 5로 나눴기 때문에 20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자, 그럼 200보다 작거나 같은데 200보다 큰 것 중에서 제곱수라면 15의 제곱이에요. QR 곱한 것은 15의 제곱보다는 작습니다. 저기 소수표 중에서 15가 없네? 그럼 뭐겠어요? 13이겠네. 그럼 Q가 될 수 있는 것은 둘 다 15보다 크면 안 되고 15보다 작은 소수라야 되고 5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Q가 될 수 있는 값은 5가 되고 7이 되고 11이 되고 이렇게 찾아내네요. 예, 이렇게 안 한 친구들은 이번 기회에 제 이 영상을 보면서 이런 식으로 조직적으로 표를 그리네. 그래. 자, 이제 이와 같을 때 봅시다. 5, 25예요. 그러면 이제 R 값은요. 이미 PQ를 구했기 때문에 R이 얼마보다 작거나 같은지 확인이 되었죠. 자, 그걸 찾아내는 것은 여러분 몫으로 놓겠습니다. 그래서 R의 값을 나열해 보면은 제일 큰 경우가 37입니다. 저 소수표에서 하는 거예요, 표에서. 그럼 제일 작은 경우는 5부터 시작해서 37까지입니다. 그럼 몇 개인가 세어 나가면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개입니다. 예, 그렇게 10개를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와서 7호 35예요. 35예요. 그러면 R 범위가 또 나오겠죠. 그죠? 자, 그 계산은 여러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건 제가 치밀하게 안 보이겠습니다. 그러면 제일 큰 R의 값이 23이 나옵니다. 그래서 7부터 23까지 소수가 몇 개인가를 또 세면 되겠죠. 예. 7부터 세어보세요. 6개가 나옵니다. 예. 그 다음에 5, 11입니다. 그럼 R이 될 수 있는 건 11부터 곱해서 1000보다 작거나 같게 되도록 하는 것은 어디까지인가 하면요. 13, 17까지밖에 없고 이건 일일이 계산해서 보여줘야 돼요. 따라서 몇 개? 3개가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 13일 때는 13 하나밖에 없습니다. 1개. 이건 특별한 제조고 조직적으로 표를 나열한다. 이것이 저희 풀이에서 배우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도 같은 요령을 합니다. 7 갖다 넣어보십시오. 7을 갖다 넣었더니 QR이라는 값은 7분의 1000. 7분의 1000보다 크거나 같은 완전 제곱수를 찾아봤더니요. 얼마가 나오는가 하면은 12의 제곱이요. 12의 제곱보다 작거나 같다는 것을 확인을 합니다. 따라서 작은 Q의 값은 12보다 작은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7보다는 커야 되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것은요. 7하고 11 두 개뿐이네. 7하고 11 두 개뿐입니다. 자, 이제 P, Q, R 곱해서 1000 이하가 되는 R을 찾아주면 되는데 19까지일 겁니다.
이거는 어디, 그 계산에 찾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7부터 19까지 소수가 몇 개인가를 세어봤더니요. 5개가 나옵니다. 그 다음 7, 11일 때는 11 하나뿐이고, 이거 앞서 구했잖아. 7 곱하기 11 곱하기 11. 그래. 이건 한 개뿐입니다. 옳지. 다 더하면 돼요. 다 더하면 몇 개인지 그 개수는 셈할 수 있죠. 26가지가 나옵니다. 자, 뭐요? 조직적으로 표를 만든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내가 이와 같이 되었다면은 몽땅 다 10보다 크면 곱한 것이 1000 이상이 되기 때문에 P가 요것에 10보다는 작은 것 같습니다. 그런 걸 찾아낸 거예요. Q 범위 찾아내고, 그리고 그 다음에 R은 그냥 직접 대입해서 그냥 바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소수를 가지고 나열된 표를 가지고 한 거예요. 이렇게 수를 잘 다루는 사람은 대수학적인 능력이 뛰어나고 추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그 지능이 더 높은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만만치 않아요. 자, 그 다음에 6번째, 제가 준비한 번호로 6번째입니다. 직선의 방정식, 기울기, 기하분수라고 하는데 그림 사진은 좀 흐릿한데 파일 다운받아서 보고 있죠. 예, 그것도 좀 흐릿했을 거예요. 예. 자, 읽어보겠습니다. 10 이하의 자연수라는 말이 있네. 각각 하나씩 적힌 버튼 10개가 있습니다. 1번 버튼, 2번 버튼, 3번, 4번, 5번, 6번. 제가 급하게 넘어가고 천천히 하면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10개의 버튼이 있어요. 그중 6개를 택하여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를 택하여 작은 수가 적힌 버튼부터 순서대로 이어붙인 숫자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숫자 버튼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직선 그리기를 시행한다. 직선이라고 하면요, 중학생이 알아야 될 것은 기울기하고 X절편, Y절편이에요. 자, 단계 1, 숫자 버튼에서 버튼을 2번 누른다. 같은 버튼을 누를 수도 있습니다. 첫 번째 숫자가 A였고 두 번째 숫자가 B였다면은 0, 0 원점과 그리고 AB라는 점을 지나가도록 이와 같은 식으로 직선을 그렸습니다. 즉 y equal a분의 bx라고 하는 직선을 그렸는데 원점을 지나고 기울기가 a분의 b입니다. ab는 숫자 버튼에 있는 자연수들이요. 자, 제가 서둘러 읽으라고 하질 않았죠. 그럼 제가 하면서 뭘 해야죠? 기울기 뭐 이런 말을 했네요. 그죠? 같은 걸 누를 수도 있기 때문에 네. 자, 오케이.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또 계속 봅시다. 1. 숫자 버튼이 1, 2, 3, 4, 5, 6으로 1부터 나란히 주어져 있습니다. 그때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있는 직선의 개수는 이라고 했습니다. 좌표 평면에 y equal a분의 b라고 하는 직선, a분의 bx라는 직선을 그려야 되는데 그런데 잘 봐봐. 2분의 1이라고 하는 것하고 3분의 6이라고 하는 것, 4분의 2라고 하는 것하고 그리고 6분의 3이라고 하는 것은 같잖아. 그래, 1, 2 누르면 2, 4를 누르고 3, 6 같은 것이 나옵니다. 그럼 이들 사이의 특징은 뭔데요? 서로소가 아니네요. 서로소가 아니에요. 약분입니다. 약분 가능한 것은 그 앞에 이미 있다 하면은 중복되기 때문에 같은 직선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기하분수인 것은 그대로 다 살리고요. 기하분수가 아닌 것은 약분해서 하기 때문에 기하분수가 아닌 것은 밑에 숫자가 있다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약분해서 기하분수인 것은 뭐와 관련이 있나? 서로소하고 옳지 되었어요. 서로소의 개수를 세워주면 되네. 이런 걸 발견해내야 영재입니다. 그냥 평면에 점 다 쓸어넣게 점적 일일이 그렸다. 그거는 죄송합니다. 혹시 그렇게 한 친구 있나요? 그냥 부지런하고 성실한 학생이고 모범 학생은 맞습니다만은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런 것을 찾아내서 영재 IF를 간결해야 됩니다.
그게 영재성 검사는 그걸 하는 것이지 답이 맞나 틀리는 걸 보는 게 아닙니다. 과정이 얼마나 간단 명료하면서 빈틈이 없고 논리적이면서 간결한가 이걸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 직선의 개수를 찾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되겠네. 숫자 버튼이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3이 있고 4가 있고 5가 있고 6이 있었습니다. 이들 수 사이에서 1과 서로 쓰인 것은 1은 모든 수하고 서로 쓰죠. 서로 써가 문제 해결의 가장 큰 관건입니다. 1과 서로 쓰인 것은 6개 다 됩니다. 그래. 1 먼저 눌렀다면 11 해서 하나 나왔고 기울기 1, 2 해서 1, 3 해서 1, 4 해서 6개의 직선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2하고 서로 쓰인 것은 홀수 몽땅 다 2하고 서로 쓰이기 때문에 2, 1, 2, 3, 2, 5 해서 3개의 또 다른 직선이 나옵니다. 알아들었습니까? 예. 2, 4를 누르면 앞서 1, 2를 누른 것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거 뺀 거예요. 그래서 서로 쓰인 걸 찾는 거예요. 3하고 서로 쓰인 것은 1, 2, 3, 1, 3, 2, 3, 4, 3, 5. 몇 개요? 예. 4개입니다. 4하고 서로 쓰인 것은 홀수를 몽땅 따지면 되는 3이고요. 5는 소수이기 때문에 몽땅 다 서로 쓰니까 자기 자신하고는 아니잖아요. 5 5가지고 6하고 서로 쓰니까 2. 오케이 되었어요. 답은 이걸 다 더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서로 쓰인 쌍에 다 찾았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다른 직선이 만들어지고 이걸 몽땅 더했더니 23개가 만들어집니다. 이걸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은 친구, 일일이 그림을 그려서 한 친구는 제가 부지런하고 모범적인 학생은 맞습니다. 학교 내신 시험은 잘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찾아냈고 이렇게 해야 영재성이 있다고 했습니다. 예. 이렇게 못해.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2번 보겠습니다. 2번은 좌표 평면 위에 그릴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최소가 되는 숫자 버튼을 모두 구하래요. 우와, 이게 무슨 소리지? 버튼이 최소가 되도록 하는 숫자 버튼을 모두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앞서 1번을 이어지 기하분수 서로서라는 사실을 발견 못하면 2번 문제는 해결을 못합니다. 그래서 2번은 어떻게 하는가? 자, A분의 B라고 하는 놈하고 2A분의 2B라는 버튼을 누르면요. 기울기가 같기 때문에 같은 직선이 됩니다. 그럼 여기 무슨 소린가 하면 A 버튼하고 B 버튼을 눌렀다. 2A 버튼하고 2B 버튼이 같이 있었다. 그러면 이거는 같아지는 직선입니다. 이런 게 되도록이면 많을수록 같은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최소가 되겠죠. 이걸 찾습니다. 서로 관계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으면 돼요. 이런 식으로 세트로 들어가 있다면은 네 개, 간혹가 두 수가 같으면 3개일 수예요. 이런 게 많을수록 약분돼서 기하분수 개수가 적어지기 때문에 직선의 개수가 적어집니다. 옳지. 그러면 그런 걸 일일이 다 찾아내면 됩니까? 예, 그래요. 1하고 2부터 작은 수부터 시작합시다. 버튼 1하고 2면은 2분의 1이 나옵니다. 순서를 거꾸로 하면 2도 나오고요. 그 다음에 또 2하고 4에 똑같죠. 체계적으로 차례대로 늘어나갑니다. 그 다음에 3하고 6, 예. 그 다음은 4하고 8의 숫자 버튼은 어디까지 있다고 그랬어요? 10이라는 숫자까지 있습니다. 자, 옆으로 좀 더 길게 나갑니다. 5하고 10,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은 또 볼까요? 체계적으로 이제 하나씩 늘려나가 보겠습니다. 하나씩 늘려나가서 그 다음은 3분의 1이라는 기하분수를 만들 수 또는 역수는 3이 될 수도 있고요. 1, 3이 있고요. 그 다음에 2배 시켜서 2, 6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배 시키면 3, 9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세트로 들어가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또 체계적으로 또 만듭니다. 4분의 1 만들까요? 3분의 1에서 3분의 1 또 좋고 4분의 1 먼저 만들어 봅시다. 4분의 1 만들면은 앞에 1 먼저 넣은 거 1, 4가 있고요. 그다음 2, 8이 있고 그 다음은 안 나옵니다. 왜? 3배 시키면 10을 넘어가 버리기 때문에.
이게 세트로 들어와 있으면 된다 그랬어요. 그런 게 많을수록 좋다 그랬어요. 그 다음은 또 만들 수 있는 5분의 1도 만들어 볼게요. 5분의 1은 1, 5, 1. 지금 이거 큰 거 5, 건이 없을 거꾸로 놓으면 되니까. 그 다음에 2, 10, 예, 오케이. 그 다음 6분의 1, 7분의 1, 그런 거는 하나씩밖에 없습니다. 6분의 1, 그 다음 2분의 12인데 버튼에 12라는 숫자가 없었어요. 그러면 일단 여기서 끝내죠. 그 다음 또 봅시다. 이제는 3분의 2인 것을 볼까요? 3분의 2인 것.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까요? 2, 3 눌렀을 때입니다. 자, 오른쪽으로 계속 이어집니다. 그 다음은 또 뭐 있어요? 4, 6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있나요? 그 다음 없어요. 그 다음 또요? 4분의 1은 2분의 1하고 같은 거니까는 겹쳐서니까 필요가 없습니다. 그럼 그 다음 또 만들 수 있는 것은 4분의 3을 만들어 볼까요? 예, 4분의 3. 3하고 3분의 2 만들었고 됐고요. 2하는 3분의 4, 2, 4, 2, 5. 뭐 5분의 체계적으로 빠뜨리지 않으면 되니까는 선생님은 이런 식으로 체계적으로 빠뜨리지 않게 1 먼저 시작한 거, 2를 먼저 2, 1 된 건 여기 있고 2, 3 됐고 2, 4 된 것도 여기 있고 2, 5가 있네. 그럼 5분의 2. 자, 2, 5. 그 다음에 이것하고 같은 것은 4, 12. 더 이상은 없습니다. 예, 2로 시작하는 거, 그 다음 2, 6 더 이상 없어요. 이제 3으로 시작하는 거, 3, 1 여기 있고요. 3, 2 여기 있고 3, 4 없네. 그러면 4분의 3이네. 그럼 3, 4를 누르는 경우고요. 그러면 2배 시켰더니 6, 5, 6풀이 깁니다. 만만치 6, 8. 그 다음은 10을 넘어가니까 안 돼요. 그 다음 또 있나? 이렇게 또 봅시다. 3, 4, 3으로 시작. 3, 5. 예. 3, 5. 예. 5분의 3이요. 5분의 3은 3하고 5 눌렀고, 그 다음은 6하고 10을 눌렀을 때입니다. 그 다음에 3, 6. 더 이상 없어요. 6을 2배 하면 10을 넘어가 버리잖아. 세트로 나오는 경우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4로 시작하는 거. 4, 5. 예. 5분의 4. 4하고 5이고, 그 다음 이거 약분되지 않은 거 8, 10이 있어요. 그 다음 4, 6 안 되고, 더 이상 안 되고, 그 다음은 뭐 자기 자신 누르는 거 5, 6 더 이상 안 돼. 오케이. 자, 지금 뭘 하였는가 하면 이런 식으로 돼서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여기 같이 버튼이 들어와 있으면 A 버튼, B 버튼, EA 버튼, EB 버튼이 같이 들어와 있으면은 서로 약분돼서 직선 하나가 서로 상쇄되어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쭉 봤더니 이와 같은 경우입니다 라고 했어요. 그 이외에 다른 경우는 그 자체가 이미 기하분수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다른 직선하고 겹치질 않습니다. 최소가 되도록 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제 정신 잘 차려야 돼요. 가급적이면 같은 데에서 많이 나오면 됩니다. 같은 데에서 많이 뽑아지면 되니까 최소가 되도록 하려면요. 가만 한번 살펴봅시다. 아니요. 최소 같은 데서 많이 나오도록 하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최소가 되도록 뽑을 수 있는 건 여기서 많이 뽑으면 되겠네. 여기서 6개를 다 채울 수 있다면 좋은 거네요. 밑에 다른 거 채우는 것보다. 그런가요? 그러면 봅시다. 1, 2, 2, 4, 4, 8 채웠습니다. 그럼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인 것이 있어서 상쇄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요놈 같은 경우는 여기에 수가 없어요. 여기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밑줄 친 것을 택했더니 뭐가 뽑혔습니까? 1하고 2하고 4하고 8이 뽑혔습니다. 그 다음은 3하고 6 같이 뽑아서 이렇게 뽑아진 경우, 이렇게 뽑아진 경우, 여기에다가 추가하기를 3, 6 이렇게 뽑힌 경우, 그 다음에 또 1, 2, 4, 8에다가 추가로도 뽑힐 것을 5, 2, 5하고 10 이렇게 뽑힌 경우입니다. 순서대로 놓으면 어떻게 넣는지 알 수 있겠죠? 끝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는 제일 많이 서로 지워져 버리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직선의 개수가 최소가 되는 버튼임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문제 중에 버튼을 숫자 크기 순서대로 하라 그랬기 때문에 크기 순서대로 재배열해서 나열하는 것을 여러분이 할 수 있죠. 다른 데서 뽑아보면요. 여기서 이렇게 뽑아보세요. 하나, 둘, 3, 3 같잖아. 5개밖에 안 나오잖아. 여기서는 많아봤자 4개나 3개밖에 안 나오니까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6개를 뽑는 것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6개를 뽑았거나 이와 같은 식으로 6개를 뽑으면 됩니다. 서로 다른 직선이 몇 개이니라고 하는 것은 1과 서로 쓰인 거, 2와 서로 쓰인 거 이런 식으로 따지면요. 가까이 이것도 확인해야 돼요. 만일 이 중에 한쪽이 더 작게 나와버리고 한쪽이 더 많이 나오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놈도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번은 되도록이면 이렇게 뽑는데 일단은 이렇게 된다는 것이 후보로 올라왔습니다. 자, 첫 번째 경우 1, 2, 3, 4, 6, 8일 때 서로 간에 서로 쓰인 개수를 세워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 2, 4, 5, 8, 10일 때 서로 간에 서로 쓰인 개수를 세워보겠습니다. 만일 두 경우 같다면 이 두 가지가 답이겠죠. 자, 세워보면요. 1하고 서로 쓰인 거 몽땅 다 6개. 2하고 서로 쓰인 거 홀수를 따지면 되니까 하나, 2개. 3하고 서로 쓰인 거 하나, 둘, 셋, 4개. 4하고 서로 쓰인 건 홀수를 따지면 되니까 2개. 6하고 서로 쓰인 건 1. 예, 하는 게 뿐이네요. 8하고 서로 쓰인 것은 2라는 소인수 뿐이기 때문에 홀수 2개. 오케이. 나 더했더니 계산 잘 하십시오. 얼마가 나왔습니까? 아, 나 이거 계산 잘 못하는데 17이 나왔습니다. 17개라는 거예요. 밑에 거 또 확인합시다. 1하고 서로 쓰인 거 6개. 2하고 서로 쓰인 거 홀수이기 때문에 2개. 4하고 서로 쓰인 거 홀수니까는 2개. 5하고 서로 쓰인 것은 이거 전부 다 얘 하나 뺀 거 좋습니다. 4개. 8하고 서로 쓰인 건 홀수니까 2개. 10하고 서로 쓰인 것은 1 하나뿐이네요. 오케이. 똑같죠? 나도 더해줬더니 17개 옳지 됐어요. 따라서 17개로 최소인 것으로 같습니다. 이 중에 만약 더 작은 것이 나왔다면 되죠. 근데 이미 최소일 걸 알았잖아. 서로 지워지고 상쇄되는 것이 뭔지. 그래서 숫자 버튼은 이렇게 하거나 이와 같이 하면 되고 직선의 개수가 최소화 되는 숫자 버튼 두 가지를 모두 구하였습니다. 어떤가요? 어떻게 저런 생각을 하지? 아니요. 제 머릿속에는 선행학습 내용이 없습니다. 제가 이 문제를 해설하고 풀이를 할 때는요. 내가 중학교 3학년이 된 상태에서 중1, 중2, 중3 교과에서 뭘 배웠지? 직선인데 직선의 방정식을 중1에서는 뭘 배웠지? 중1에는 어떤 내용이지? 이런 걸 따진 겁니다. 그랬더니 기하분수가 제일 그리고 약분수로서 그걸 찾아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같이 들어와 있는 것이 이런 게 많을수록 좋다. 이런 걸 찾아낸 거예요. 자, 그 다음 3번 보겠습니다. 3번에서는 1, 2라는 숫자 버튼을 사용하지 않고 직선 그리기를 실행하려고 한다. 좌표 평면에 그릴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의 최대. 앞의 경우는 1, 2를 사용했기 때문에 아까 쭉 제가 표를 나열했잖아. 그때가 제일 많았잖아, 세트가. 근데 그걸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놈이 날아가 버린 거예요. 없어져 버린 겁니다. 자, 그러면 이건 또 어떻게 할 것인가? 역시 기하분수인 세트가 적게 들어오면 됩니다. 그럼 1, 2를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서 2분의 1, 3분의 1 제가 두 개 쌍으로 쭉 나열을 했죠. 그 중에서 1, 2를 사용하지 않은 세트 중에서 쭉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을 쭉 찾아봤더니요. 3번이요. 2분의 1을 만드는데 1, 2를 사용하지 않았다면 이제 3부터 들어가야 됩니다. 3, 6이 있고요. 4, 8이 있고요. 그 다음에 5, 10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3분의 1을 만들면 3보다 큰 수부터 나가야 됩니다. 3, 6 됐어요. 3, 7 뭐 다 서로서 안 되고 3, 8은 더 이상 끝나고. 그 다음 또 만들 수 있는 3분의 1을 만들면 3, 9 하나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만들 수 있는 것을 찾아 나갔더니 두 개 세트로 해서 같은 것이 있는 경우를 찾았더니 나올 수 있는 것이 4분의 3 이거 하나밖에 더 나옵니다.
다른 거는 쭉 아까 표 찾은 거 보면 2, 3, 1, 2가 있는 걸 지워버리세요. 1, 2가 있는 걸 지워버리면 1, 2를 포함하지 않는 것 중에서 세트로 쌍으로 들어가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밖에 없습니다. 되도록이면 여기서 적게 뽑아야 되죠. 적게. 여기서 되도록이면 적게 뽑아야 됩니다. 같이 뽑히면 안 돼요. 두 세트가 같이 뽑히면 안 됩니다. 세 세트가 같이 뽑히면 안 됩니다. 그럼 따로따로 뽑혀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기 중에서 하나, 여기 중에서 하나, 여기 중에서 하나, 그건 괜찮아요. 오, 그러면 선생님, 이건 어떻게 하나? 이 중에서, 지금 다른 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자, 어떻게? 어느 하나. 그런데 여기 안 나온 숫자가 있네. 예, 있습니다. 7하고 9는 여기에 전혀 안 나왔기 때문에 너는 일단 채택을 하자. 7 없잖아. 9 없잖아. 10은 여기 있잖아. 8 여기 있잖아. 그래. 너는 일단 채택을 하자. 자, 그 다음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남은 숫자 봤더니 3, 4, 5, 6, 10 여기 다 있네. 3하고 6 그리고 4하고 8 그리고 5하고 10 자, 여기에서 남은 4개를 더 뽑아야 되는데 따로따로 하나씩 해봤자 3개밖에 나오질 않습니다. 왜? 나 뺀 수는 여기 다 들어있으니까는. 그러면 이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세트로 나옵니다. 그 다음 뽑아야 되는 것은 다른 걸 뽑아야 돼요. 같은 데서 뽑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뽑아야 돼요. 이렇게 뽑거나 이렇게 뽑거나 이와 같이 뽑거나 이와 같이 뽑으면 되니까 4가지가 나옵니다. 그러면 같은 요령으로 4, 8을 세트로 뽑혔을 때도 3, 5가 뽑히고 6, 10이 뽑히고 이것도 4가지네요. 옳지. 그렇게 해서 모두 다 몇 가지인지는 확인을 했네요. 12가지가 나옵니다. 어려웠나요? 다시 볼게요. 1, 2를 사용하지 않고 서로 약분 가능한 세트를 만들었더니 이런 경우 뿐입니다. 약분 가능한 쌍이 있는 경우. 되도록이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직선을 많이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같이 뽑히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전혀 나오지 않은 숫자를 봤더니 7하고 9는 여기 없어요. 그럼 7하고 9는 그냥 와도 돼요. 그냥 와도 상관없기 때문에 7, 9는 여기 없잖아. 알았어. 그러면 그 다음은 3, 4, 6, 8, 3, 여기 위에 다 있어요. 그럼 여기서만 생각하면 되겠네. 자, 여기 주어진 3개의 세트 중에서 한 세트가 채택이 됐다면 왜? 따로따로 뽑으면 3개 채웠고 하나 모자라잖아. 6개를 해야 되는데. 하나가 채워졌다면 그 다음에 뽑을 수 있는 것은 여기서 하나, 여기서 하나를 뽑아야 돼요. 그래서 4가지. 내가 채택돼도 4가지, 내가 채택돼도 4가지입니다. 그래서 숫자판을 더 만드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하면 됩니다. 3하고 6이 세트로 뽑혔을 때, 4하고 8이 뽑혔을 때, 5하고 10이 뽑혔을 때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 다른 것은 4하고 8에서 1개, 5하고 10에서도 1개, 3하고 6에서도 1개, 그 다음 5하고 10에서도 1개, 둘 중에 하나니까 2 곱하기 4가지씩 나오네요. 4하고 8에서 1개, 그 다음 3, 6부터 쓸까요? 3하고 6에서 1개, 4하고 8에서 1개니까는 각각 경우의 수는 3가지 패턴이 있었는데 그 중에 2 곱하기 2 해서 12가지가 나옵니다. 숫자 버튼을 모두 구하라고 했나요? 예. 예. 모두 12개 이렇게 짝 지으면 됩니다라고 하면 돼. 12개를 굳이 다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개수가 몇 개인가, 최대가 몇 개인가라고 하는 것은요, 다음과 같이 나올 거예요. 6개, 6개이기 때문에 66이 36가지일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자기 자신 눌렀을 때 y x라는 직선에 있는 거 있죠. 그건 하나만 써야 되기 때문에 최대 개수는 직선의 개수는 31개의 직선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야 최대입니다. 아무거나 하나 골라서 31개가 나온다는 걸 한번 확인을 해볼까요? 예. 그래서 다음 같은 걸 확인합시다. 나 그리고 4하고 5가 택해졌다고 합시다.
그와 같을 때 이 답은 이미 지금 구했습니다. 최대 개수 31개가 나오는가 확인하려고 그래요. 자, 크기 순서대로 볼까요? 3하고 4하고 5하고 어려워요. 6하고 그 다음에 7하고 9 이렇게 6개가 뽑혀졌습니다. 자, 그러면 스로스의 개수를 세면 되죠. 3하고 스로스인 거 하나, 둘, 3개. 스로스 이렇게 세는 거 맞나요? 예, 예. 최대 몇 개인가 찾아내라. 직선이 몇 개가 나오는가 찾아내야 돼요. 3하고 스로스인 것 같은데 하나, 둘, 선생님 이건 그렇게 해서 만들어지는 거 아닌데요. 에이, 그래요. 이거는 뭐 확인해 보는 건 여러분이 확인해 볼까요? 서른 이렇게 다 나와야 되는데 이렇게 만납시다. 3분의 4, 3분의 5, 3분의 6, 3분의 7, 3분의 9라고 해서 앞서 새로 만들어진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중복된 거 없어요. 6가지요. 4분의 3, 4분의 5, 4분의 6, 4분의 7, 4분의 9라고 해서 역시 또 중복되는 거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개수를 찾아 세어 나가십시오. 개수를 찾아 세어 나가면서 중복된 것을 빼서 계산하면 돼요. 그건 제가 보이지 않을게요. 그냥 그건 여러분 몫으로 놔두고요. 자, 모두 다 찾아냈습니다. 12개, 31개인 것은 아무거나 하나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7번 문제입니다. 이것도 좀 계산이 좀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평면 위에, 좌표 평면 위에 이와 같은 2차 함수가 있다. n은 2 이상의 자연수입니다. 이것이 그려진 활동지가 있다. 각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인 직사각형 모양의 색종이가 다양하게 있다. 그림과 같이 다음 조건을 만족하도록 놓인 색종이를 맞춤 색종이라고 하자. 이런 식으로 색종이가 놓여져 있는데 색종이는 1, 4분면에 있습니다. 두 변은 X축, Y축에 있습니다. 꼭지점 중에 좌표축에 있지 않은 것은 이 함수 그래프 위에 있습니다. 그래? 변의 길이가 모두 자연수입니다. XY 그래프 위에 있고요. Y equal 마이너스 4 X제곱 저놈인데 X제곱 플러스 4NX 인수분해해서 표시하면 4x에다가 x 마이너스 n 이렇게 표시해도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맞춤 색종이라는 뜻을 설명해. 1. n이 5일 때 맞춤 색종이를 모두 찾고 각각의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내가 뭐라 해야 되는데요? 자연수. 죄다 자연수가 되는 것을 찾아내라는 거네요. 첫 번째 것은 n이 5일 때입니다. 맞춤 색종이를 모두 찾고 꼭지점의 위치만 얘기해 주면 되겠네. 좌표축 위에 있지 않은 꼭지점이 이와 같을 때다. 그렇게 하면 모두 찾아낸 것이 되고, 그 다음에 둘레 길이는 x가 2개, y가 2개이기 때문에 둘레 길이는요 2x 플러스 2y가 됩니다. 그래? 자, 그럼 하나씩 볼까요? 내가 n이 5일 때입니다. 그러면요 대칭축이 2분의 5입니다. 그럼 여기 1일 때가 있고 2일 때가 있고 3일 때가 있고 4일 때가 있겠네. 끝 됐어요. 여기 대입하면은 n이 5였기 때문에 1 대입하면은 1 얼마? 요거 하나 나왔죠. n이 5 놓고 구해 보십시오. 따라서 좌표축 위에 있지 않은 꼭지점 하나가 1, n은 5 놓고 대입해 보세요. 5 놓고 4, 5, 20에다 마이너스 16입니다. 그 다음 2일 때도요. 2일 때대로 맞춤 색종이 그림 그려서 2 대입해서 n에 5 놓고 값을 계산해 보면 24가 나옵니다. 그 다음은 양쪽 좌우 대칭이기 때문에 3일 때, 4일 때 3일 때 24이고 4일 때 16이라고 해서 맞춤 색종인 이와 같이 4가지가 있습니다. 다 찾았습니다. 그 다음 둘레 길이를 구하시오라고 했을 때 2x와 더해서 2배를 하면 되니까 이때 둘레 길이는 34이고요.
이때 둘레 길이는 52가 나왔고 둘레 길이 54가 되었고 둘레 길이가 40. 오케이. 1번 물음에 답이 나왔고요. 둘레 길이 됐고 오케이 확인됐네요. 이 참수 그래프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24, 24, 16, 16 이것이 핵심 내용이고 둘레 길이는 이와 같이 구한다는 것이 핵심 내용입니다. 자, 그다음 두 번째는 n이 k일 때 어떤 한 변의 길이가 17인 맞춤 색종이와 그래 18인 맞춤 색종이가 있대. 17이라고 하면은 내가 17일 수도 있고 내가 17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18일 수도 있고 내가 18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변 길이가 17인 맞춤 색종이의 둘레 길이가 어떤 한 변의 길이가 18인 맞춤 색종이의 둘레 길이보다 크다라고 했습니다. 아, 그래. 둘레 길이가 더 작은데, 아니, 변의 길이가 더 큰데, 둘레 길이가 더 커져 버렸어요. 그때 아까 3, 4 위치를 확인했죠? 예, 위에 있고 아래에 있으면 되네. 그런 거니? 굳이 다 그럴까? 아니, 아닐지도 몰라. 자, 그러면 K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오케이. 자, 보겠습니다. 자, n이 K일 때니까는 K로 제가 바꿀게요. 내가 K입니다. n이 K니까는 K로 바꿀게요. 이하면 4에다가 x, K-x 이와 같이 할게요. 둘레 길이가 17, 아니, 한 변에게 17. 자, y라고 하는 요 값이 17이거나 18일 수 있습니까? 잘 보세요. x가 자연수입니다. k도 자연수입니다. 4의 배수네요. 나는 4의 배수이기 때문에 이것은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4n의 꼴이 아니기 때문에 불가능합니다. 즉 꼭지점에 y좌표가 17이나 18인 경우는 안 됩니다. 그러면은 하는 수 없이 꼭지점에 x좌표가 17하고 18인 경우는 그러면 선생님 끝났어요. 둘레 길이는 2x 플러스 2y였기 때문에 y 요값하고 집어넣으면 x에 대한 2차식이 나옵니다. x가 17, 18일 때 비교하는 거예요. 그러면 y의 요 값을 넣고 요 2차식을 다듬어 정리해 주면은 얻어지는 식이 어떻게 나오는가 하면요. 식을 다듬어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 과정은 여러분께 안 보여도 되겠죠. 마이너스 2x, y 요거 놓고 계산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4x 마이너스 4k 그리고 마이너스 이와 같이 됩니다. 내가 둘레 길이에요. 자, 뭐라고 했습니까? 이 둘레 길이를 나타낸 거 봤더니 나도 2차 함수예요. 그런데 17일 때의 값이 더 크게 돼야 돼요. 18일 때보다. 이 값이요. 그러면 저 2차 함수 그래프는 자, 여러분의 영재성을 발휘하려면 막연한 계산보다도 계산이 아닌 방식으로 설명해야 영재성 검사에서 좋은 점수를 받습니다. 대칭축 2차 함수 그래프는 대칭축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대칭축을 이용하겠습니다. 이것의 대칭축이 바로 뭔가 하면요. 대자로 쓰겠습니다. 나 대칭축이 얼마인가 하면요. 8분의 대칭축은 요거 제로하고 요거 딱 4분의 얼마 절반 나누면 되잖아요. 8분의 4k 플러스 1입니다. 옳지. 자, 그러면 보세요. 이 값은요. 분자가 홀수입니다. 분모는 짝수이기 때문에 자연수가 아닙니다. 그러면 17일 때가 더 높게 나면 17이 여기에 있고 18이 이렇게 있어도 돼요. 더 작아지잖아. 아니면 또 17이 여기에 있고요. 18이 여기에 있어도 돼요. 그럼 이게 결국은 뭘 뜻하는 거니? 그래요. 대칭축이 17하고 18의 가운데 값보다는 왼쪽에 있으면 됩니다. 17, 18 가운데보다는 대칭축이 왼쪽으로 가면 됩니다. 17, 18 가운데보다는 대칭축이 왼쪽에 있으면 돼요. 이걸 찾아내야 돼요. 그냥 계산해서 하면은 그거는 그냥 계산 능력이 있는 것이지 영재성을 인정받은 거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찾아야 됩니다. 근데 한때 어떤 아이는 이렇게 했더니 선생님한테 오히려 그거 계산해라고 야단받은 그거 선생님 잘못하신 겁니다. 그냥 계산해서 하는 건 영재성이 아닙니다라고 다시 제가 얘기합니다.
예, 내가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대칭축이 17.5보다 작은 쪽에 있어야 됩니다. 17.5, 17, 18 가운데. 아, 그러면 여기서 K 값의 범위가 나오겠네요. 예, 그래요. 그 다음 또 있습니다. 18이라고 하는 것이 K보다는 어떻게 돼야 돼요? K는 18보다 크거나 같아. 요 놈 때문에 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 K라고 하는 값은 19보다 크거나 같아야 돼요. 옳지, 됐어요. 자, 이제 요거 다듬어 계산할 수 있죠. 그럼 다듬어 계산하면 제일 큰 K의 값이 얼마가 나오는 34가 나옵니다. 그럼 K가 몇 개니? 라고 물었기 때문에 19에서부터 34까지 개수를 세워주면 될 겁니다. 그럼 그 개수를 구했더니 16개입니다. 옳지 확인되었습니까? 선생님 뭘 이용했어요? 2차 함수의 대칭성을 이용해서 대칭축의 위치가 17, 18하고 어떤 위치 관계에 있니? 라고 해서 답변을 했습니다. 이거 넣고 식을 계산 안 했어요. 진정한 영재성이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은 y 값이 이 y 값이 17이나 18인 경우가 없으면 어떻게 확인했습니까? 4의 배수가 아니기 때문에 4의 배수라 해야 되잖아. 지금 만만치 않네요. 예, 만만치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자, 두 번째 풀이가 끝났고요. 이제 세 번째 걸 보겠습니다. 세 번째 3번. 자, 어떤 한 변의 길이가 16인 맞춤 색종이가 있다. 이 색종의 둘레 길이가 1000 이하가 되었을 때 그 둘레 길이 중에 가장 작은 값과 둘레 길이 중에 가장 큰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습니다. 옳지. 자, y, 자, 3번 풀입니다. y equal 마이너스 4x, x 마이너스 k라고 합니다. 그런 꼴이잖아. 내가 제로이고 k입니다. 뭐라고 했니? 한 변 길이가 16인 맞춤 색종이래. 그럼 16이라고 하는 한 변 길이가 y좌표일 수도 있고요. 16이라고 하는 한 변 길이가 x좌표일 수도 있습니다. 그 두 가지를 다 따져야 되겠네. 그 중에 둘레 길이가 제일 큰 걸 물었기 때문에 선생님 다음과 같이 합시다. 먼저 y좌표가 16인 경우를 한번 확인해 봅시다. 이런 경우. y좌표가 16이 돼서 직사각형의 세로가 16입니다. 내가 16이었다면 나 요거 보세요. 4x, k-x가 16입니다. 그러면 4 하나 없어졌기 때문에 내가 뭐가 돼야 돼요? 4요. 4의 배수입니다. 4의 배수가 되는 x값은 뭐뭐뿐입니까? 1, 2, 4, 3개는. 옳지. 이와 같을 때는 x가 1일 때가 있고요. x가 2일 때가 있고 x가 4일 때가 있습니다. 그때 뭘 구하라 그랬어요? 둘레 길이요. 둘레 길이는 아까 어떻게 했죠? 위에다 또 표시해 볼까요? 둘레 길이는 예, 가로 세로 다 더하면 2x 플러스 y여서 오케이 되었어요. 자, k를 구할 필요가 없네. 이와 같이 되었을 때 둘레 길이를 구하면 다른 색깔로 표시해 볼까요? 나 더하면 이렇게 해서 1하고 16, 아까 했던 거하고 비슷하네. 예, 그랬더니 34가 나오고요. 자, 이와 같을 때 둘 더했더니 18, 둘레 길이 구했더니 36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와 같을 때 둘레 길이 40입니다. 옳지. 자, y가 16일 때는 그러니까 다른 가로 길이 찾았고 둘레 길이 이와 같이 나왔고 그랬더니 제일 작은 값은 이놈일 것 같으네. 그래서 최소 값의 후보에 올라와 있습니다. 이건 뭐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은 두 번째 과정으로 또 넘어갑니다. 두 번째 과정은 x가 16일 때입니다. 자, x가 첫 번째 과정 끝났고요. 자, x가 16일 때 따집니다. 풀이 좀 깁니다. x가 16일 때 따지면은 x에 16을 넣어볼까요? 16 넣습니다. 그러면 y의 값은 32에다가 k 마이너스 부를 바꿨어요. 16, 예, 이와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 자, 그렇게 될 수 있는 걸 죄다 찾아내야 되는데 선생님 굳이 그럴 필요 없어요. 앞서
둘레 길이 구한 식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직접 넣어버리겠습니다. 알았어. y를 굳이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둘레 길이 구한 앞서 식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다음과 같이 되었어요. 마이너스 2x에다가 4x, 예, 불의 오른쪽에 화면 잘 보십시오. 4k 마이너스 2와 같이 되었어요. 옳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x에 16을 넣고 바로 구하면 둘레 길이는요, 어떻게 나오는가? 넣어보십시오. 32에다가 그 다음에 갖다 넣고 넣었으니까 부호도 바꿔서 4k 마이너스 63. 됐어. 이게 어떻게 되도록? 1000 이하래요. 자, 1000 이하가 되도록 하는 그 중에서 가장 크고 작은 걸 구하시오라고 했어요. 옳지. 그러면 K에 대한 1차 부등식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K 값의 범위를 구해보면, 그건 여러분이 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몫으로 놔도 되겠죠. 자연수 K 값의 범위를 구하면 17보다 크나고 K의 값은 23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나옵니다. 옳지. 그럼 이제 다 끝났습니다. 자, 내가 둘레 길이었는데 제일 작을 때는 K가 17일 때입니다. 17을 넣고 이 값을 구해보면 160이 나오고요. 제일 클 때는 23 넣었을 때입니다. 23을 넣었더니 928이나 옳지, 다 됐어요. 따라서 최소 값은 y 이퀄 16, x 이퀄 1일 때 34가 최소 값이고, 최대 값은 x가 16일 때 k의 값은 23일 때 오케이. 그래서 928임을 확인하였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히려 기하가 더 편했죠. 이런 계산이 많지 않았으니까는. 이 방정식을 풀고 식을 세우고 하는 것이 좀 매우 번거롭고 좀 귀찮고 힘든 일입니다. 자, 그러면 또 이제 그 다음 문제들은 점점 이게 비중이 높아지고 어려워지기 때문에 잠시 쉬었다 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잠시 후에 또 만나겠습니다.